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유체의 전달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port Property. 유체의 전달 특성 중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질의 전달, diffusivity, 물질의 전달, 확산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점성, 이 운동량의 전달 특성을 표현하는 양이 점성이고 열의 전달 특성이 conductivity, conduc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성 현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유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점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전달 현상은 아주 마이크로하게 바라보면 유체 입자의 충돌로 우리 물리학 할 때 열이 전달되는 것을 입자 간에 공기 입자 간에 열이 높다는 것은 운동성이 활발하다는 것이고 이 충돌로 인해서 열이 전달되고 주변의 입자들도 운동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마찬가지로 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고 있는 놈의 어, 그 운동성 자체도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다 어느 정도로 얘들이 입자 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느냐. 뭐 이것이 이제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서로 충돌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교류하는 이런 특성을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이 이 점성인데 예를 들어 이 문제 가장 아주 유명한 문제죠. 그죠? 그 아래 쪽에 얇은 판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위에 판이 어, 요 사이는 비스코스 플루이드 즉 뭐 기체든 액체든 비스코스하지 않은 놈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면 위에 판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그냥 우리 수영장 같은 데서 킥보드 같은 문제입니다. 위에 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유체가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죠? 음. 이런 기본적인 운동이 발생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래 고정되어 있는 바닥에서는 유체가 어, 표면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 움직이고 있는 판에 붙어 있는 유체는 이 판과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no slip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뭐 기체가 너무 밀도가 낮아서 얘들이 그냥 공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은 그냥 어떤 공간에 유체가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유동을 컨티뉴엄, 연속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 연속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슬립 컨디션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멈춰 있는 물체에 근접한 유체의 속도는 멈춰 있게 된다는 것이고 어떤 속도 V로 움직이는 곳에 유체에 붙어 있는 근접한 유체는 같은 속도의 어떤 속도 성분을 갖게 되어 된다. 즉 접착성 뭐 이런 의미가 되죠. 판은 10m per second로 움직이는데 그 붙어 있는 유체는 5m per second로 움직인다. 이런 건 미끄러지는 거죠. 그죠?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원천이 이제 점성이고 그래서 어떤 힘이 발생하는 어떤 근원을 우리가 노슬립 컨디션 또는 점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한번 유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수직하게 작용하는 놈이 이제 우리가 흔히 노멀 스트레스, 수직하게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노멀 스트레스라 하고 평행하게 작용하는 놈이 이제 쉬어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만약에 고체 물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작용한다면 예를 들어 쉬어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무 지우개를 생각해서 아래 위에 손을 딱 붙이고 이렇게 비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용하는 힘과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지우개가 찌그러진 채로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겠죠. 이와 같이 고체에 대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면 디포메이션이 발생하는데, 변형이 발생하는데, 이건 앵글의 변형, 찌그러지면 각도의 변형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액체나 음, 액체나 기체에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판을 대고 내가 움직였을 때 이 이 수영장 문제를 생각하면 얘는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데 어떤 속도 V만큼 계속 변형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한 계속 어떤 속도 성분을 가지고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고정되지 않고 즉 각도가 딱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걸 표현할 때 앵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디포메이션 되는 레이스로 표현할 수가 밖에 없겠죠. 변형율로만 이 운동의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변형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변형, 이걸 스트레인이라고 부르면 예를 들어 우리 고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공식 있죠. 시그마는 입실론 이 공식 기억나죠? 그죠? 스트레스는 스트레인에 비례하고 그 계수를 영스 모듈러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비틀림이 작용했을 때 G 감마 각도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런 게 이제 탄성체에 대해서 이런 게 작용을 하겠죠. 그 결과적으로 유체에도 어떤 스트레스가 만약 2차원이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변형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이 변형이 도대체 어떤 관계로 발생하냐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이 수영장 문제, 이걸 쿠엣 플로우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속도를 관찰해 보면 0인 곳에서부터 y가 증가할수록 높아질수록 속도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서 요 사이의 속도 성분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y의 함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단순한 유동, 우리가 많이 다루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바뀌고 이런 유동을 뉴터니안 플루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관계식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타우 xy가 입실론 xy에 리니어하게 바뀌고 그 관계를 우리는 타우 xy는 2뮤의 입실론 xy 이 비례상수를 2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놈을 입실론 xy는 앞에 정의에 따라서 2분의 1 라운드 v가 먼저 와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v 라운드 y 라운드 u 라운드 x. 이거 거꾸로 썼네. 여기 x고 v가 먼저 왔으니까 그죠? 여기에 y가 오겠죠. 근데 이 유동에 만약에 지금 이 유동 코엣 플로우에 적용을 해보면 v는 0이니까 그죠? 이놈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정리해 보면 2분의 1 라운드 u 라운드 y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딱 이 속도 프로파일을 보면 u가 y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이놈은 정리해 보면 2분의 1 기울기가 h분의 v가 되는 거죠. 상수가 됩니다. 그죠? 어, 즉 스트레인이 모든 곳에서 상수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 관계식을 여기 대입해 보면 이 식은 뮤의 라운드 u 라운드 y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관계식이 이 관계식이죠. 그죠? 자,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이 어떤 상수에 비례한다. 리니어하다. 이게 상수가 뮤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상수에만 비례한다는 의미로 리니어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례 상수를 점성계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뮤는 coefficient of viscosity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놈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 퍼 스퀘어 미터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스트레스. 결과적으로 점성계수는 단위 제곱면적당 얼만큼의 힘,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일의 에너지의 단위가 되죠. 그죠? 단위 면적당 작용시키는 에너지의 차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점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똑같은 스트레인 레이스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스트레스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어떤 유체의 디포메이션을 만들어내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점성 계수를 정의할 수 있고 가장 뭐 대표적인 것들로 뭐, 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물, 또 액체 중에 가장 무거운 놈, 머큐리 뭐 이렇게 한번 이 값들을 살펴보면 점성계수 값은 SI 단위계로 1.8 10-5승 정도 되고 물은 약 그냥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즉 쉽게 말해서 물과 수은의 점성계수는 상당히 큰 값을 가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밀도를 도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기는 약 1. 세제곱 큐빅 미터당 1.2 정도의 1.2kg 정도 됩니다. 이걸 모르면 곤란하겠죠, 그죠? 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의 3승 정도 되고요. 몰큐리, 수은은 13.5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물보다 약 13.5배 정도 더 무겁다는 거죠. 매우 무겁습니다. 자, 이놈을 누라는 놈을 정의를 해서 이놈은 뮤 나누기 로로 즉 단위 밀도당
점성계수를 따져보면 뭔가 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누를 뭐라고 부르냐면 키네마틱 비스코서티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공기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되고 물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되고 수온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점도를 우리가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뮤로만 따지고 보면 물이나 수온의 점성이 상당히 큰데 즉 밀도가 높은 놈, 밀도를 단위 밀도당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어, 공기가 점도가 가장 큰 것처럼 보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물이나 수온은 공기 입자들이 매우 덴스하게, 이 유체 입자들이 매우 덴스하게 있습니다. 근데 공기는 그 밀도가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물에. 그렇, 그렇기 때문에 흔히 물이 더 점성 효과가 더 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키네마틱 비스커시티의 관점에서 보면 어, 물보다 즉 같은 부피라고 부피당 어떤 기체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물보다 공기가 훨씬 점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도가 높다 이 자체보다는 공기에 발생하는 이 쉬어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유동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점성계수 뮤는 통상적으로 온도와 어떤 압력의 어떤 함수가 됩니다. 특히 온도에 민감한데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어, 점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액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통상적으로 낮아집니다. 자, 우리 윤활유, 즉 겨울에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조금의 시간을 둔 이유가 예열을 해주는 거죠. 그 안에 엔진 오일 같은 놈들이 온도가 낮을 때는 상당히 점도가 높다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놈의 점도가 낮아져서 훨씬 순환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됩니다. 점성계수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초음속 유동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온도의 변화가 큰 그런 유동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온도의 변화를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것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레이트 간의 이 관계를 아주 일반적으로 쓰면 어떤 2배, 즉 입실론 안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를 곱해줬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쨌든 어떤 상수겠죠. 그죠? 이놈의 n승으로 이게 이제 물질마다 k 값과 n 값은 이렇게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n이 1인 유동을 즉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이런 유동을 뉴트니안 플루이드라고 부르고 이때 K 값이 점성 계수 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N이 1보다 큰 유동을 달러탄트라고 부르고 N이 1보다 작으면 슈도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n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변형률이 그만큼 더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 그림처럼 time rate of deformation 입실론이 증가할수록 즉
좀 더 말하기 쉬운 거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변형률이 직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놈을 뉴트니안 플루이드라고 하고, 어, 또 n이 1보다 작은 형태, 즉 처음에는 변형 스트레스가 작용했을 때 어, 변형률이 상당히 작게 일어나다가 시간이 갈수록 변형률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플라스틱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슈도 플라스틱 이렇게 부르고 딜러탄트 이런 것들을 부르는데 뭐 실제로 이런 건 우리가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몰라도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놈은 처음에 어떤 일정 정도 일드 스트레스 허용 응력 내까지는 변형이 없도록 힘을 가해도 부러지지 않겠죠. 근데 어느 딱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변형이 발생하는 그런 유동을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보통 대부분 다 플라스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은 딱딱하게 경화시킨 놈들을 말하겠죠. 그냥 뭐 이것도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변형이 발생을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더 쭉 변형을 이렇게 하중을 줘가지고 어떤 변형을 지속적으로 쭉 일으킬 때 이게 이제 뭐 화학 제품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성질이 고려가 되는데 대부분은 뭐 타임 인디펜던트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똑같은 변형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스트레스가 필요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덜 들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온도와 점성계수가 이 온도와 이 압력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가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이 위쪽으로 갈수록 덴스한 어떤 가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뭐 압력이 P는 로알티 기준으로 보면 덴스하다는 얘기는 압력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와 같겠죠. 그죠? 어, 이렇게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값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대부분 액체라든지 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한 이런 룰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그림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서 뭐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결과적으로 저 K 값이라는 놈이 어떤 온도와 압력의 함수가 되는데 그로부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어, viscosity of liquid 액체의 점도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기체는 통상적으로 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서로 반대 방향의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스도 이게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낮은 압력에서의 가스는 온도에 따라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또 이 점도는 압력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딱 뭐 어떤 정해진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다 다른 특성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알아야 되는 것은 뭐 통상적인 물이나 공기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죠. 어, 물리학적으로는 맥스웰 많이 들어봤죠. 물리학자입니다. 맥스웰은 이 점성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통계학
적인 평균값이다. 무엇에? 모멘텀 익스체인지. 모멘텀이라는 게 운동학의 MV죠. 그죠?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의 평균적인 값이다. 뭐 사이에? 분자와 분자 간의 어떤 유체의 분자들 간의 운동량을 교환하는 평균값. 어느 정도로 운동량을 많이 교환하게 되느냐의 평균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자의 충돌로 인한 어떤 모멘텀 익스체인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성계수를 그 연관관계로 찾아냈는데, 밀도가 클수록, 그리고 자유이동 거리, 그리고 음속의 함수로 이 관계식을 물리학적으로 찾아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수가 0.67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L은 물리학에서 맨날 하는 얘기죠. mean free path, 분자 간의 평균 이동 거리. 그리고 A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입니다.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결국에는 분자의 진동하는 속도, 분자의 진동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전달되는 속도입니다. 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고, 자, 즉 진동, 충돌 또는 진동, 이런 현상으로 이 점성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균 이동 거리 L이 클수록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먼 값이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음속이 클수록, 통상적으로 음속은 온도가 클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더 많이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로 점성계수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관계를 쓰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관계를 따지게 되는데, 자, 이런 이론에서부터 우리가 유용한 관계식을 뭘 찾았냐면, 결국에는 이 관계가 온도의 어떤 함수로 표현된다. 뮤제로 T제로는 그 어떤 책의 테이블 보시면 기체나에 따라서 달리 나오는 값인데, 통상적으로 이 점성계수는 온도의 n승에 비례하더라. 이런 관계를 물리학에서부터 찾아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관계가 발전된 관계식이 수더렌로라고 부르는 점성계수 관계식입니다. 우리가 현대 CFD 할 때 대부분 이 관계식을 갖다 쓰고 있는데, 뮤제로분의 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T0의 2분의 3승에 비례하더라. 그런데 약간의 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T 플러스 S, T0 플러스 S,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이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대해서 이 식을 우리는 뭐 공기를 많이 다루니까요. 이 식을 표현하면 통상 6.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t 플러스 110.6 그리고 273.1 분의 t의 1.5승,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관계식은 많이 쓰이는 식이고, 어쨌든 요체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T의 1.5승에 비례하고,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그
그 배수가 낮아지겠죠. t 플러스 110.6의 값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 관계를 수더렌 로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실용적으로는 이 식 하나만 의미가 있는 게 되겠죠. 그죠? 액체에 대해서는 조금 기체는 온도에 따라 증가를 하지만 액체는 반대로 가죠. 그 관계식도 책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점성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어, 열적으로 thermal conductivity, 열 전도성,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그러면 열을 일으키는, 자, 유체의 어떤 변형, 유체가 변형된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속도 성분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죠. 그죠? 유체에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스트레인 레이시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체가 공간에 대해서 얼만큼 이동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속도 성분을 만들어내는 놈이 거죠. 그러면 열이 작용하면 무엇이 바뀝니까? 온도가 바뀌죠. 그죠? 결과적으로 전도, 열이 전달됨으로써 결국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어, 퓨리에로입니다. 전달률을 나타내는 퓨리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퓨리에로는 말 그대로 열 전달은 단위 면적당 플럭스를 나타내죠. 그죠? 단위 면적당 열이 얼만큼 단위 시간당 전달되었느냐, 이놈이 온도의 9배에 비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카파이고, 마이너스 부호는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된다, 이걸 나타내는 얘기가 되죠. 그죠? 여기에 보다시피 결과적으로 이게 스트레스 스트레인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온도의, 즉 속도의 9배가 큰 곳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즉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큰 스트레스는 큰 속도의 9배를 만든다. 큰 열 전달량은 큰 온도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실제로는 물체가 각 방향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열 전달률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적층을 했을 때는 수직 방향으로는 단열이 잘 되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단열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퓨리에로는 그래서 방향과는 무관하게 어떤 상수 하나로 표현을 하려면 아이소트로픽 한 플루이드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카파 열전달율도 X, Y, Z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모든 방향으로 같다, 공기라면 뭐 모든 방향으로 같겠죠. 그런 경우는 아이소트로픽 플루이드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이런 룰이 성립하게 됩니다. 쉬어 스트레스랑 사실은 같은 얘기죠. 그죠? 열 전달량,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열 전달량은 온도의 9배를 만든다. 즉 온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이 전달될수록 그 온도의 공간 9배가 훨씬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둘이 근원적으로는 같은 현상입니다. 열 전달도 맥스웰 이론에 따르면 분자 간의 충돌로 인해서 열이, 즉 열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게 열전달이고, 분자 간 충돌에 의해서 모멘텀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게 비스커시티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은 통상적으로 비례하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비율을 나타내는 수를 프란틀 넘버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프란틀 넘버는 뮤, CP, 카파. 자, 이 카파는 thermal conductivity, 즉 열 전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뮤는 점성 계수죠. 그죠? 그 이 둘이 일정한 값을 프란틀 넘버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것은 그 둘이 비례 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식을 조금 더 달리 써보면 뮤 밀도로 예를 들어 나눠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카파 나누기 로 CP 식을 이런 여기 괄호가 여기 있죠, 그죠? 로 CP 식은 똑같은 식인데 식을 이래 나눠 보면 뮤 나누기 로는 누로 표현했죠. 키네마틱 비스커스티고 이놈을 알파라고 부릅니다. 이 알파는 thermal 열적인 diffusivity 열 확산 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퓨리에로의 카파는 열 전도율은 열이 주어졌을 때 공간에 대해서 어떤 변화, 온도 분포의 공간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나타내는 상수라고 하면 저 알파는 우리가 에너지 방정식을 시간에 따라서 온도에 대한 관계로 표현을 했을 때 이놈은 통상적으로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배 방정식 앞에 요 나온 즉 공간에서 온도의 2차 구배가 클수록 빨리 변화한다는 것이죠. 빨리 확산되는 정도, 열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 즉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죠. 빨리 확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thermal diffusivity, 얼마나 빨리 확산하냐는 얘기입니다. 이 둘의 비율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걸 이제 가스 맥스웰 이론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적용해 보면 4 감마 15 감마 마이너스 15 뭐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값이 통상적으로 약 0.7 만약에 감마가 1.4의 값을 가진다. 공기를 통상 우리 1.4로 비열비를 1.4로 두게 되는데 이 비열비가 1.4일 때 이 프란틀 넘버는 약 0.7 정도를 가진다. 즉 누와 알파의 이 개수값이 대략적으로 한 0.7 정도 차이를 가진다. 그렇지만 값의 차이는 있지만 누가 커질수록 알파도 커지고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즉 모멘텀 전달이 빨리 일어나는 놈한테서 열적인 전달도 빨리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자 충돌로 운동량과 열을 같이 고려하면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에 보면 거의 매스 디퓨지버티 세 번째로 이제 물질의 확산을 나타냅니다. 매스 디퓨지버티 물질 확산율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면적당 질량 유량 엠다트 많이 기억나시죠? 단위 면적당 질량 유량이라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어떤 물질의 농도, 밀도의 공간 변화를 일으킨다. 즉 밀도의 차이가 클수록 물질이 더 많이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I, 스피시즈, 즉 그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물질이 확산되는 정도는 그 안에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둘의 개수를 매스 디퓨지버티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m다트라는 놈을 rho VA 이런 관점에서 보면 A분의
m라는 놈은 결국에는 rho i vi가 되고, 결과적으로 뭔 말이냐면 물질이 확산되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밀도의 그레디언트, 이 밀도의 공간 변화율이 클수록, 즉 농도의 밀도의 차이가 클수록 유체가 빨리 확산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속도 성분을 좀 다르게 디퓨전 벨로시티, 확산 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퓨전 확산율, 디퓨지비티를 또 달리 루이스 넘버니, 슈미트 넘버니, 뭐 이렇게, 이것도 결국에는 물질이 충돌을 하면서 서로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프란틀 넘버처럼 각각의 비율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란틀 넘버는 누 알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면, 슈미트 넘버는 누와 디퓨지버티 간의 관계, 루이스 넘버, 그래서 이놈은 SC라고 표현하고, 루이스 넘버는 LE라고 표현하는데, 이놈은 이 디퓨전과 매스 디퓨전과 서멀 디퓨전의 관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이 프란틀 넘버는 슈민 넘버 곱하기 루이스 넘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이런 그 무차원 수들이 있다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화학 물질의 이동이라든지 입자의 이동 이런 거 다룰 때 이제 슈민 넘버, 루이스 넘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근데 이것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얘들이 나타나는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어떤 놈은 물질 자체가 이동되는 것, 어떤 놈은 모멘텀의 이동, 어떤 놈은 열의 이동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결국에는 유체의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간의 열 또는 뭐 모멘텀 이런 것들을, 즉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표현되는 방법이 조금씩 물질마다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물질의 충돌에서부터 이런 전달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